계속 이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성문제 영향에서 이제 음란물 중독의 영향입니다. 자, 청소년의 그 음란물 중독의 가장 큰 어떤 그 영향은 음란물을 본 후에 나타나는 어떤 연상작용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연상작용 때문에 청소년들은 학업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그 다음에 성충동 자극에 잘못된 어떤 성적 어떤 그런 이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물 중독은 다른 청소년 비행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가치관 그리고 성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다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음란물을 자주 접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성과 성접촉을 하거나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물을 단순히 어떤 면에서는 보고 그 다음에 접촉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 성범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음란물을 많이 접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성관계 경험이 더 높고 성과 가족에 대한 어떤 도덕적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이 규범을 경시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이제 청소년의 이 성문제에 영향을 주는 이제 우리가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성폭력의 영향인데, 자, 성폭력은 뭐냐면, 자, 청소년의 성폭력은 이 자아관과 인생관, 어떤 면에서는 자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생관, 이것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큰 혼란을 주고 갈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끔씩 어떤 학원에 가회하는 그 학원의 가회 교사가 또 교사가 어떤 청년의 그 아유 어린 그 중고등학교 다니는 남학생과의 어떤 관계를 갖는 이런 어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또 사회를 또 떠들썩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폭력의 영향은 뭐냐면, 자, 정확한 성지식이 부족한 이 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가 질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임신이나 낙태 등으로 인해서 신체적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이런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돼서 어떻게 돼요?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인해서 그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청소년의 성범죄가 과거에는 어떻게 돼요? 단순히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쾌락이라든지 욕구를 폭력으로 분출하는 단계였다면, 현재는 어떻게 돼요?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 성폭력을 어떤 면에서는 이용하는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단순히 쾌락이나 어떤 욕구라든지 폭력을 분출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그것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한부모의 영향입니다. 자, 청소년 미혼모는 학업과 어떤 진로, 정체성 확립, 그리고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의 어떤 경제적 자립 역시 해결하지 못한 채 자녀 양육과 생계 부양이라는 이 성인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임신은 어떻게 돼요? 정서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결혼이나 출산, 신생아 여기에 대한 어떤 비현실적인 이미지와 그릇된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그 청소년들이 출산을 하게 돼서 보면 그 어떤 그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그냥 탯줄 끊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 있었냐면 그 이제 그 베트남에서 이 학생이 아마 임신을 하고 이제 온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이제 임신을 하고 왔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얘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배는 아프고 해산할 이제 이게 단계가 되니까 친구를 아마 불러가지고 해산을 하고 그 아이를 그 의정부역에다가 그 의정부역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경찰에 이제 펴서 뭐 의도적인 건 없었고, 이제 그래서 이 학생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 이제 그래가지고 경찰에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입건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아마 바로 이제 입건이 됐지만 바로 이제 또 이렇게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이
14세 미만의 어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 그 부모에게 자,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뭐 임신이나 출산, 양육에 관해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 문제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세 미만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런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청소년에 대한 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또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청소년의 임신의 상당수는 어떻게 돼요? 출산과 양육의 비율보다는 어떤 불법적인 인공 임신 중절이나 입양 이런 쪽으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생명윤리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생명윤리 문제. 그다음에 아동의 어떤 인권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청소년의 건강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한부모의 어떤 높은 빈곤율의 문제 이것이 사회의 문제로 확단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의 성문제 네 번째는 자유행위 영향입니다. 자, 자유행위는 어떤 면에서는 긴장을 해소하고 안전한 성 경험을 대행하고 성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증가하고 그다음에 성적 충돌의 조절과 어떤 외로움을 극복하고 긴장 해소 이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박적인 어떤 자유행위라든지 이혼 이런 것들이 갖는 어떤 심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환경적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행위는 자,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행위를 통해서 이성에 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순간에 어떤 쾌락을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이성의 마음을 얻으려는 이런 어떤 노력의 필요성이 이제는 어떤 그런 자체의 어떤 그런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점차 위축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래 관계라든지 어떤 건강한 취미 활동이라든지 운동이나 공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청소년기에 해야 될 어떤 가업이나 그런 것들이 자신감 없는 청소년들에 의해서 어떤 자유행위로 몰두하게 되는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행위는 이런 것들은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성매매의 영향입니다. 자, 성매매 청소년들은 이 성매매 과정에서 각종 폭행과 협박, 납치, 사기, 그다음에 성매매 강요, 예기치 않은 임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성병에 대한 어떤 감염, 이런 어떤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성매매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과거에 보면 여성이 이제 밤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뭐 봉고차를 그냥 일단 바로 납치해가지고 뭐 가가지고 이런 어떤 성매매를 강요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감염이 피해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 그 청소년들을 보면 이런 어떤 그 감염에 예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치유되기 힘든 어떤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이런 어떤 상처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장애 개념이나 불안, 분열, 자살 시도, 인공유산, 영유아 범죄 이런 어떤 부정적 결과들을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 경험은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것을 어떤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병들게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어떤 그런 젊은 어떤 그런 청년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결혼하지 않는 이런 결혼을 했지만 그런 또 자녀를 또 유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성매매와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어떤 또 다른 성매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청소년이 가출하지 않고 학교를 충실히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생존이 아닌 소비를 이제 위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자, 생존을 위해서 성매매에 유입돼 할지라도 이거는 뭐냐면 이후에는 다른 경로보다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집에서 이제 이런 학교를 다니지만 생존이 아닌 여기는 아닌 소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에게 받는 용돈으로는 어떻게 돼요? 10대들이 놀이나 어떤 연애, 그다음에 외모 치장, 여가 활동 이런 어떤 충분한 것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르바이트 현장을 찾아서 일을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라 어떤 면에서는 이 아르바이트가 진입조차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학교에 다니지만 성매매를 통해서 더욱 풍족한 이 소비 생활을 병행하고 싶어서 이런 어떤 청소년들의 적지 않은 이런 어떤 성매매를 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자, 또한 청소년의 성매매에서 동성애의 영향이다. 그래서 자, 청소년의 동성 지향적인 어떤 면에서는 경향은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자신의 어떤 성적 지각에 어떤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어떤 동성 지향 경향이 타인에게 이제 표현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고민을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든가 좋아하는 대상에 호감을 표현하거나 가족에게 털어놓는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주변에 어렵게 털어놨다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배척당하게 되면서 이제는 사회와 학교, 가족 내에서 대인관계의 단절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이제 부정형 현상을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이 발달 가업으로 적절하게 이 자아 정체성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도 함께 형성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정말 어떤 자아 정체성, 그러니까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어떤 그 형성해 가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도 함께 형성해 가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성교육 개선 이제 방법입니다. 성교육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예방하는 그런 교육들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올바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성교육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성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요구가 철저하게 반영돼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 되든지 어떤 교육을 하게 되면 요구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구 조사를 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년기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이 실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어떤 사춘기의 신체적, 심리적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임신과 피임, 이성교제, 어떤 성태도에 대한 어떤 성가치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가는 시기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요? 청소년기는 사춘기 어떤 신체적,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교육이 요구에는 사실 낮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니까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올바른 성지식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면 성지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기에 따라서 허와시를 정말 알려줘야 된다. 허와시를 그냥 뭐 무조건 그냥 있는 뜬구름 잡기 어떤 그런 그 성지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허와시를 실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성교육 방법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는 자, 성평등 및 인권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교육은 양성평등 측면에서 올바른 성에 대한 태도와 교육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 청소년의 다양한 성행동이라든지 성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사실적인 지식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성 가치관의 혼란과 잘못된 성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과 인권교육 관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주체성과 책임의식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의 성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 주체성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남녀 청소년들의 성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성의 관계의 계기는 성별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경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에게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까지도 감수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런 행위임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10대 미혼모라든지 어떤 미혼부가 발생될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 이런 것들 또한 또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속적인 성교육 개선 방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성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각 학년에 맞는 이 성교육,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런 교육들이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것들이 또한 우리의 어떤 교육 방법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사와 학부모는 이런 충분히 청소년들의 어떤 발달 심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상호 협력적인 이런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청소년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성 관련 문제들을 찾아보고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도록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성문제 유해 매체 차단 및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터넷 발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SNS와 그다음에 각종 이 이제 여기 아프리카 TV 뭐 어떤 그런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돼요?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성인물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이 포함한 뭐 광고라든지 인터넷, 스마트폰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쉽게 어떤 성상품함의 요소가 되고 그것이 캐릭터가 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어떤 그런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런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어떤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를 차단하고 규제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재택이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심각한 이런 어떤 그런 성폭력과 성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성폭력 피해 예방과 이제 적극적인 어떤 제처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중간고사에 이제 그래서 자, 성폭력에 대한 어떤 청소년의 개인의 예방 지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경계를 바로 인식해서 어떻게 돼요? 친밀한 접촉과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들이 일반적으로 유인하는 어떤 수법을 습득해서 각별하게 주의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노라고 할 수 있는, 이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대, 20대 젊은 층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데이트 성폭력, 여기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을 통해서 그것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또 가정적에 와가지고 부모와 자녀까지, 동생까지 살해한 것이 멀리 아니라 우리 상계동에서도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교사의 예방 지침입니다. 교사의 예방 지침. 자, 교사는 먼저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자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교사가. 그래서 청소년 성폭행은 어떻게 되냐면 자, 학교 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학교 폭력 이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숙지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이제 예방하고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의 예방 지침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돼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와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와. 그래서 교사는 청소년의 안전과 경계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이들에게 모범적인 경계를 알려주고 어떻게 돼요? 건강한 경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교사는 평소에 어떻게 돼요? 학생에게 이 관심과 친밀감 이런 것들을 유지해서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성폭력 이제 세 번째 적극적인 대처 방안에서 이제 부모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죠. 우리가 첫 번째는 뭐 누구라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청소년의 어떤 개인의 이제 예방 지침이 있고요. 개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의 예방 지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모입니다. 이제 부모. 자, 부모의 예방 지침입니다. 자, 평소에 부모는 이 청소년 자녀들이 성에 대한 어떤 그 질문과 호기심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어떤 면에는 약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회피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과거에 이랬잖아요. 나 엄마 아빠 나 어디서 태어났어? 여러분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게 정말 실적인 놓여있는 다리인지 어딘지를 의심하고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회피하지 말고 이를 통해서 성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신체의 어떤 소중함에 대한 이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 부모들은 이 청소년 자녀들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어떻게 돼요? 이해심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 듣는 입장, 철저히 듣는 입장이 된대. 우리를 보면 부모의 어떤 그런 관계, 부모의 관계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보면 부모가 뭐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말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자녀는 부모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야 되는데 듣는 입장이 아니고 그냥 말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하다가 보면 이제 자녀하고의 어떤 대화가 막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이해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부모가 화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듣는 입장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이 비상 연락망으로 문제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처를 해놨다 하더라도 정말로 급박한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보이시핑이라든지 많은 문제에 또 우리가 부모들이 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왜?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모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보면 나 핸드폰이 망가져서 전화 못 하는데 나 지금 뭐 병원에 입원해서 나 누가 맞아 있어 뭐 돈 보내라고 막 바로 보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응? 그 정말 속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든지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항들 특히 이제 비상연락망을 가정해서 빠른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또 방법도 우리가 이제 해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성폭력 피해 직후 실제적인 대처 방안은 뭐냐면 성폭력을 발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가족이나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과 그다음에 성폭력 상대에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증거자를 신속히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입었던 속옷, 그다음에 병원의 진단서와 사진,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샤워를 하지 말고 즉시 어떻게 돼요?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액 채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48시간 이내에 정액을 채취를 통해서 의학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뭐 바로 산부인과의 병원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채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액 채취를 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성폭력 사후지도를 위해서는 자, 철저히 청소년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움감, 무력감, 분노, 신뢰감 상실 이런 어떤 심적 충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안정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심스럽게 피해 청소년이 부담스럽지 않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건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이런 어떤 그런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오라 그래가지고 묻는다 그러면 얼마나 수치심과 이런 것들이 당혹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그게 이제 청소년의 우리가 이제 그 네 가지 청소년 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대처 방안 해가지고 개인적인 요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개인적 교사의 예방 지침, 그다음에 부모의 예방 지침,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대처 방향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따르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그 네 가지를 이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수업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성상담을 통한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상담을 통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성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성 관련 문제 행동을 선택하는 이유를 명료화시켜주는 것들이 어떤 게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성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명확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청소년 성상담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청소년 성상담 과정은 첫 번째는 내담자 문제 확인하고 치유 관계를 모색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성상담 진행 시 최우선 과제는 뭐냐면 내담자의 추호소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성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성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문제인지, 뭐 정서적 태도나 어떤 사회기술 문제인지, 아니면 직접 장애가 원인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내담자의 실제 이제 요구사항, 내담자의 어떤 주호수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 탐색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 문제 상황과 관련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내담자와 노력 확인은 이제 수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의지와 동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심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직면한 이 성문제 해결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 노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목표 및 목표 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대체 행동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통해서 수립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된다. 여기에는 내담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과 확인하는 것은 자 내담자 대처 이 행동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두고 함께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종결은 여기에서는 그 청소년의 어떤 성 문제는 종결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떻게 돼요? 추후 지도를 통해서 성충동과 이 성욕구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가정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성폭력, 이제 성문제, 우리가 청소년의 성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 성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문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어떤 대책 원인까지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그런 것들을 논의 한번 하고 또 가정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자녀들 속에서도 한번 이렇게 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또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는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7주차 한번 끝나고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 기간까지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사전에 안내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